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포장의 표준화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포장의 어떤 표준화다. 포장을 어떤 운송이라든지 하역하기에 어떤 적합한 규격으로 표준화하면 어떤 컨테이너라든지 팔레트에 효율적으로 운송도 하고 보관도 하고 하역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포장을 또 합리화하는 방법, 모듈화하고 그리고 또 어떤 대량 포장, 과포장을 또 금지하면서 비용도 절감하고 상품성을 높이는 합리화 방안이 어떤 것이 있는지 이런 거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포장 표준화다. 포장을 하는 건, 포장이라고 하는 거는 상품을 보호하고 어떤 운반하기 쉽도록 포장하는 거고, 또 포장을 집합 포장하는 거는, 그러니까 개별 포장은 상품을 어떤 물류 기능도 있고 마케팅 기능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 개별 포장은 마케팅 기능에도 주안점을 줄 수 있죠. 판매 촉진은 수단으로서 포장, 물류는 화물을 적재하고 보관하는데 필요한 포장. 그런데 또 집합 포장은 화물을 하역하고 운반하는데 조금 더 주안점이 되겠죠. 그런데 표준화라는 것은 포장을 표준화라고 하는 것은 좀 집합 표준화의 관점에서 어떤 검토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국내에서 생산과 유통, 수출되고 있는 각종 포장 용기의 규격을 검토 분석하여 표준 규격함으로써 유통의 합리화를 도모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물류 중심이죠. 물류 중심. 일단 개별 포장은 마케팅, 판매 촉진이라면 포장을 표준화한다고 하는 것은 물류 중심이다. 그래서 물류로 운송이라든지 보관, 하역, 화물 유통의 각 단계에서 기계화를 한다든지 자동화를 촉진하고 일괄 수송이 가능하도록 팔레트라든지 지게차, 적재함 이런 어떤 유통장비와 외부 포장의 규격 구조를 통일하고 단순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포장 표준화의 대상은 규격을 좀 표준화한다든지 어떤 규격 사이즈를 그다음에 재질을 좀 표준화한다든지 또 강도. 근데 규격의 표준화가 가장 부피 규격, 팔레트 규격이라든지 가로 세로 몇 미터짜리가 표준화다. 그러면 그 팔레트대로 또 보관하고 이동하고 그러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포장 표준화의 그러면 목적이 뭐냐? 표준화를 하는데 포장 용기를 포장을 규격화하는데 규격화 기준을 하는데 이거는 기계화를 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물류 흐름의 속도를 증가시키는 거죠. 그 다음에 규격화되면 보관을 쌓아 올릴 수가 있잖아요. 적재율 향상과 운송장비 회전율, 그 다음에 운행시간을 증대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물류 장비라든지 시설을 공동 이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다빈도 소량의 물류 활동에 공통의 기준을 부여함으로써 전체적으로 물류의 효율화를 추구하는 거예요. 그런 목적이 있으면서 물류 표준화를 실제로 하면은 어떠한 이점이 있냐. 팔레트에 한 팔레트당 3다수를 6입짜리 200개씩 실는다. 아니 200개 넘어 50장씩 실는다. 그러면 두 팔레트면 100개고 네 팔레트는 200개다. 이렇게 탁탁탁 재고파하기도 좋고 어찌됐든 사기도 좋잖아요. 팔레트 단위로 구매를 하면 되니까. 두 팔레트 주세요. 세 팔레트. 그러니까 도매 기준으로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두 팔레트 주세요. 네 팔레트 주세요. 그리고 또 배에도 두 팔레트 단위로 또 이동을 하니까 우리가 이제 백령도 같은 데는 화물이 하루에 한 번씩 이동해요. 그러면 백령도에 유통되는 상품을 배에 싣고 가는데 팔레트 단위로 왜냐면 팔레트 단위로 요금을 받으니까
한 팔레트당 12만 원 받아. 그러니까 상품을 사가지고 팔레트에 잘 실을 정도 상품을 사는 거야. 반 팔레트를 사도 한 팔레트 값을 받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팔레트 단위로 상품을 사는 거죠. 그래 어찌됐든 물류 표준화의 이점은 하역의 능률을 향상시켜 유통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다는 거지. 수출업체로 하여금 발주 및 가공을 신속하게 하고 일정한 로트에서 더 많은 생산비를 절감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균일한 포장으로 해외 시장에 진열을 했을 때 품위 향상과 원가를 절감함으로써 수출 경쟁력에서도 유리하다는 거죠. 포장 표준화는 물류 관점에서 보면 물류관리 합리화는 물류의 5대 기능인 물류 기능이 포장, 수송, 보관, 하역, 정보, 이거적으로 통합한다. 그래서 물류 합리화는 물류 기본이 되는 포장에서도 포장 표준화와 모듈화 추진해서 시작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나머지 다음 단계들이 계속 연관지어서 가니까. 포장의 치수 변화에 따라 수송 후 적재 효율이라든지 보관 하역의 효율에 큰 영향을 미쳐 물류비 증가를 가져온다. 따라서 제품이나 포장 개발, 설계에 있어서 단순히 제품은 포장만을 생각한 차원이 아니라 물류 개선, 물류 시스템. 그래서 어떤 집합 포장은 물류 서비스 개선에 어떤 포커싱이 되어 있는 거죠. 물류 서비스와 물류와 많은 연관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포장 표준화의 5대 요소는 그러니까 포장을 표준화해야 되는데 어떤 강도가 표준화해야 된다. 치수가 표준화해야 된다. 팔레트에 잘 실을 수 있도록 포장 관리의 표준화, 재료의 표준화, 박스라든지 기법의 표준화, 이거를 이제 5대 요소라고 그러는데 어찌됐든 포장 표준화를 해야 된다는 거죠. 포장 표준화의 추진 방향은 단계적으로 모듈화를 추진한다. 규격화하고 표준화하는데 그 다음에 포장 표준화는 공정의 기계화 자동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이게 자동화가 될 수 있도록 팔레트 단위로 적재해가지고 그거를 팔레트 단위로 이동하고 보관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포장의 규격화를 고려한 제품을 설계하고 포장 압축 강도 연구와 검사 심화 포장을 막 이렇게 위에다 또 쌀 건데 무너지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포장 설계 전산화를 추진한다. 그래서 포장 표준화 추진 방향은 어떤 단계적으로 모듈화하고 규격화하는 방향으로 포장 합리화에 대해서 포장 합리화는 뭐냐? 포장 합리화는 첫 번째는 대량화한다. 포장을 화물 단위의 크기를 대량화하고 대형화. 포장이 잘 되면은 화물을 한 박스씩 이렇게 놓았을 때 적재 정옥수로 했을 때 대량으로 이동하고 가능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삼다수 같은 경우도 6입짜리 삼다수 있잖아요. 그렇고 만들으니까 팔레트에 적재가 되는 거야. 낱개 포장만 있다 그러면 낱개를 팔레트에다 여기 세워가지고 그 위에다가 상단에다 세우면 한 줄밖에 못 세워지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대량화, 대형화 원칙이 있다. 그 다음에 합리화는 집중화, 집약화. 다수 업체들이 물량을 집중화하고 집약할 패다. 그 다음에 제3원칙은 규격화 및 표준화 원칙. 규격화가 표준함으로써 포장 설계의 관성 및 과잉 포장을 배경한다. 그래서 요즘에는 아이시스 같은 경우에 누드 아이시스 나와 있잖아요. 페트병 이런 것들이 그 포장재를 띄고 재사용하기 곤란하니까 그거를 누드 사양에 나왔잖아요. 제4원칙은 사양 변경, 완충제 변경 등 사양의 변경을 통한 비용 절감을 추구한다. 그 다음에 재질 변경은 내용물 보호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재질 변경을 통한 비용 절감을 추구한다든지. 그 다음에 6원칙은 시스템화 및 단위화. 물류 모든 활동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도록 시스템화하며 포장함으로 단위화를 통해 포장 합리화를 추구한다. 그러니까 물류 다음 단계, 화물을 이동하는 단계 이런 거를 고려한 포장의 합리화가 된다는 거예요. 포장의 합리화 원칙은 이렇게 대량화, 집중화, 규격화, 사양 변경, 재질 변경, 시스템화 및 단위화 원칙이 있다. 그래서 모듈화의 절차는 수송수단의 결정, 모듈화. 파레트로 갈 건가, 파레트로 해서 컨테이너에 실을 건가, 그래서 표준 파레트를 치수를 결정한다. 파레트 치수, 파레트를 어떻게 한다. 그 다음에 적정 포장 상태를 선택한다. 그 다음에 상품성을 고려하여 낱개 포장을 설계한다. 그 다음에 겉포장 설계 및 치수를 결정한다. 겉포장과 연계하여 납포장 치수를 결정한다. 그러니까 낱개 포장과 겉포장 연계 이렇게 해서 결국에는 집합 포장을 다 염두에 두면서 낱개 포장도 해야 된다는 거죠. 포장을 모듈화하는데 져야 하는 요인이 뭐냐. 첫 번째는 일괄 파레트와 부진. 일괄 파레트가 안 되면은 포장 모듈화가 안 된다. 일괄 파레트화는 뭐냐. 처음 생산지에서 파레트에 실은 상태로 소비지까지 가는 거야. 파레트. 어떤 포장 단위별로. 그 다음에 상품 형태가 모듈화에 부적합할 수도 있죠. 상품 형태가 막 이렇게 실으면 찌그러진다든지 그러면. 그 다음에 소규모 거래 단위. 거래 단위가 소규모로 되고 그럴 때는 대형화, 모듈화가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제품의 다양화와 판매 지향화. 제품이 다양하면 다품종이 너무 소량 생산으로 되면 조금 모듈화가 잘 안 되겠죠. 그 다음에 포장의 모듈화에 의한 기존의 생산 설비 및 물류시설의 변경 여부. 그 다음에 경영자들의 포장 모듈화 인식의 부족. 이런 것들이 포장 모듈화의 저해 요인이 된다는 거죠. 학습 내용을 정해. 포장을 표준화한 거가 필요한데 표준화하는 목적은 뭐냐. 포장을 표준화하면 기계화가 가능하다는 거지. 그 다음에 보관시설의 적재를 많이 할 수 있다는 거지. 그 다음에 물류장비라든지 시설을 공동으로 이용할 수가 있다. 소량 물류활동에 공통의 기준을 부여함으로써 전체적인 효율성도 향상시킬 수 있다. 포장 표준화하게 되면 또 이점이, 목적과 이점이 있는데 하역의 능력을 향상시켜 유통비용이 절감된다. 유통비용이 절감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출업체로 하여금 발주 및 가공 후 신속화를 기하고 일정한 로트에서 많은 생산비를 절감할 수 있다. 그리고 균일한 포장으로 해외 시장을 진출했을 때 어떤 품이라든지 종합 유통 원가를 절감시키면서 수출 경쟁에서 유리한 이치를 차지할 수 있다는 거죠. 이번 시간 강의를 마치겠습니다.